대한민국에서 금융자산 10억 원을 모으면 과연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자 은퇴의 종착역처럼 여겨지는 이 마법의 숫자. 최근 발표된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주식, 채권, 배당금 같은 순수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 가진 사람은 단 47만 6천 명, 전체 인구의 겨우 0.92%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대한민국 전체 금융자산의 무려 60% 이상을 쥐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 정도 돈을 모으면 모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금융자산 10억 현실은 여러분의 환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준비 없이 이 숫자에 도달하는 순간 국가가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는 잔인한 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040 직장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의 덫과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마주하게 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및 배당금 세금 폭탄의 실체를 정확한 수치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비밀을 모른 채 자산을 방치하신다면 여러분이 밤낮 없이 모은 소중한 자산은 눈 깜짝할 사이에 녹아내릴 것입니다. 반대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10억이라는 합법적인 무기를 온전히 내 것으로 지키는 강력한 절세 무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10억 원이라는 자산을 모았을 때 갑자기 평온하던 삶에 균열이 생기는 걸까요? 그 구조적인 원인은 바로 대한민국의 촘촘한 세법, 체계와 사회보험 시스템에 있습니다. 직장인 시절에는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가는 유리지갑이었으니 세금에 대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회사가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주고 건보료도 절반을 내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재테크를 해서 순수 금융자산 10억 원을 달성하고 이를 안정적인 배당 ETF나 고금리 채권에 넣어두는 순간 상황은 180도 뒤바뀝니다. 대한민국 세법상 이자와 배당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15.4%로 원천 징수되고 끝났던 평화로운 분립과세가 즉시 종결됩니다. 그리고 그 초과분이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강제로 합산되어 최고 45%까지 치솟는 누진세율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복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단 1천만 원만 초과해도 그 소득 전체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가 매겨집니다. 특히 은퇴 후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건보료를 안 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기준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빛의 속도로 박탈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모르면 당하고 알면 지키는 이 냉혹한 자본주의의 시장에서 왜 국가가 10억 자산가들을 이토록 정밀하게 조준하고 있는지 그 본질적인 시스템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자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을 순식간에 갉아먹을 진짜 위기 상황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이 에이, 내가 설마 10억 원을 모은다고 해서 당장 무슨 큰일이 나겠어? 세금 좀 더 내고 말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이 금융자산 10억 현실을 맞이하고 자산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정확히 5년 뒤 여러분의 통장에 어떤 피눈물 나는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쳐 모은 금융자산 10억 원을 가장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연 5% 수익률의 배당 ETF에 넣어두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연 5%면 매년 5천만 원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배당 소득이 발생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계실 때는 와, 매달 400만 원이 넘는 돈이 보너스처럼 들어오네 라며 행복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문은 여러분이 은퇴를 하거나 혹은 직장에서 나와 야심차게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열립니다. 직장이라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은 국가의 정밀 징세 레이더망에 단독으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마주할 폭탄은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입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 자료를 통보받아 피부양자 자격 검증을 실시합니다. 현재 규정상 합산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만 더 무서운 건 금융소득, 즉 이자와 배당소득은 단 1천만 원만 넘어도 그 1천만 원 전체가 건강보험료 산정 점수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쏙 들어가서 평화롭게 무임승차를 하던 시절은 연간 배당금 5천만 원을 받는 순간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보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나올 거라고 착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는 여러분이 보유한 소득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집, 타고 다니는 자동차까지 전부 점수로 환산해서 월세를 살든 자가를 살든 건보료를 뜯어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금융자산 10억 원 외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약 1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중형차 한 대를 몰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당소득 5천만 원의 재산 점수까지 더해져 매달 최소 6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매달 날아오게 됩니다. 1년이면 무려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달하는 생돈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10년이면 1억 원입니다. 여러분이 노후 생활비로 쓰려고 했던 소중한 배당금의 무려 20% 가까운 돈이 건보료라는 이름의 합법적인 부담금으로 증발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 폭탄은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넘어서면서 발생하는 배당금 세금 폭탄의 실체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2천만 원까지는 기존대로 15.4%를 원천 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3천만 원은 여러분의 다른 소득과 합산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여러분이 은퇴 후 소소하게 상가 건물에서 월세를 받거나 은퇴 초기에 다른 일을 해서 연간 4천만 원 정도의 종합소득이 따로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초과된 배당소득 3천만 원이 기존 소득 4천만 원과 합산되어 총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7천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대한민국 소득세율 구간상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을 넘어가면 세율이 무려 24%로 수직 상승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26.4%입니다. 기존에 내던 15.4%보다 무려 11%나 많은 세금을 고스란히 국세청에 토해내야 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달인 5월이 되면 몇백만 원짜리 세금 고지서를 보며 손을 떨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폭탄이 결합하면 어떤 잔인한 현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연 5% 수익률로 매년 5천만 원을 벌었다고 좋아했는데 세금으로 떼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얹어서 더 내고 매달 건보료로 수십만 원씩 털리고 나면 실제로 내 손에 쥐어지는 순수 세후 월 실수령액은 300만 원 초반대까지 쪼그라들게 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2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생활비가 약 290만 원입니다. 10억 원이라는 거금을 굴리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과 건보료를 두들겨 맞고 나면 겨우 부부 두 사람이 숨만 쉬고 사는 평균 생활비를 대기해도 턱없이 아슬아슬한 수준으로 전락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여러분에게 미리 경고해주지 않는 자산을 방치한 자들이 5년 뒤에 반드시 겪게 될 10억 자산가의 잔인한 민낯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산 성장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에 가까운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의 목을 죄어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잔인한 징세, 시스템 앞에서 그냥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방법은 있습니다. 이 합법적인 덫을 영리하게 피해가면서 내가 모은 10억 원의 자산을 단 1원도 털리지 않고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마법 같은 절세 치트키가 존재합니다. 바로 다음 단계에서 그 구체적인 해결책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세금과 건보료라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10억 원이라는 자산이 맥없이 깎여나가는 모습을 보며 낙담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규칙을 정확히 이해한 상위 0.92%의 진짜 부자들은 절대로 이 세금을 온몸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들이 금융자산 10억 원을 굴리면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비웃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완벽하게 사수하는 비결은 바로 국가가 합법적으로 열어둔 절세계좌의 시차 활용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실행해야 할 첫 번째 핵심 솔루션은 바로 ISA 계좌의 무한 롤오버 전략과 연금 계좌를 활용한 소득 분산입니다. 만약 10억 원을 일반 증권 계좌에 전부 넣어두고 미국 배당 ETF를 투자한다면 연 5천만 원의 배당금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자금을 절세계좌로 분산 배정하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은 계좌를 해지하거나 만기가 되어 인출하기 전까지 세금을 단 1원도 떼지 않는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연간 발생하는 배당금이 아무리 많아도 당장 그 해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인 2천만 원 계산에 단 1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만기시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 원, 서민형 기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15.4%가 아닌 9.9%의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이 9.9% 분리과세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에 합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 요건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10억 원 중 매년 납입 한도인 2천만 원씩 5년간 최대 1억 원을 ISA에 채워넣고 만기가 되면 이 자금을 그대로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관하여 추가적인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수령시기 조절을 통한 소득 분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계좌는 노후에나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산 10억 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가장 강력한 세금 방패가 됩니다. 연금저축에 연간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합쳐 총 9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핵심은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연간 최대 납입 한도인 1,800만 원까지 꽉꽉 채워 고배당 ETF를 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금 계좌 안에서 굴러가는 배당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종합소득세율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3%에서 5%의 아주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끝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꿀팁은 연간 연금 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16.5% 분리과세로 선택해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보료 폭탄을 동시에 완벽하게 회피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세 번째 솔루션은 자산의 명예 분산을 통한 소득 쪼개기입니다. 대한민국 과세 시스템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인별과세가 원칙입니다. 즉 남편 명의로 10억 원을 몰아서 굴리면 배당금 5천만 원이 나와 세금 폭탄을 맞지만 이를 아내와 합법적으로 나누어 각각 5억 원씩 굴하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편 2,500만 원, 아내 2,500만 원으로 소득이 쪼개지겠죠.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단 1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억 원 중 5억 원을 아내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하여 명의를 분산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각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 원을 살짝 넘기는 수준이 되거나 앞서 말씀드린 ISA와 연금 계좌를 병행했을 때 두 사람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선 아래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리스크를 최소화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소득 점수를 극적으로 낮춰 매달 새어나가는 돈을 수백만 원 이상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금융자산 10억 현실이 가져다주는 겉바속촉의 환상,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의 무서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라는 잔인한 실체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것은 전반전에 불과합니다.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후반전은 바로 내가 번 돈을 국가와 시스템으로부터 어떻게 온전히 지켜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10억 원, 20억 원을 열심히 모았다고 한들 세법을 모르고 제도를 방치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릴 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ISA, 연금저축, 그리고 부부간 증여를 통한 명예 분산 전략은 10억 원에 도달했을 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자산이 1억 원, 3억 원일 때부터 몸에 익히고 포트폴리오를 짜두어야만 10억 원이라는 고지에 올랐을 때 거대한 세금 방패를 완벽하게 가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 상태를 점검하시고 단 1원이라도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세금이 없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지금 어떤 계좌에서 굴러가고 있나요? 세금이나 건보료 때문에 고민하셨던 경험이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과 상황을 공유해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자산을 지키는 영리한 투자자들의 커뮤니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